속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결론 22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3분에 이렇게 빠르게 전달을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제가 재빨리 김문수 쪽, 오세훈 쪽, 홍준표 쪽 관련주, 이 영상은 두 번째 영상이고요. 자, 첫 번째 영상 시장 점검 영상인데요. 단순히 시장 점검뿐만 아니라 이 영상 보시면 차트의 중요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참고를 하시고요. 해외 증시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 영상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요일장 정치 테마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날이었고, 제가 영상 때 말씀드렸던 그 흐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작과 함께 남은 물량 오늘 갭을 7% 띄었어요. 오늘도 좀 챙겨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내일 탄핵 심판 선고 예정입니다. 11시에요. 내일 단기 고점을 좀 형성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급등을 했다가도 크게 밀려날 가능성이 있고요. 어떤 멘트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 움직임이 굉장히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 넘게 빠진 종목도 다이나믹하게 반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다거나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전에는 수익이 났을 때 좀 챙겨가는 것이 좋겠고요. 과거에도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금요일날 그리고 월요일날 정책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일자리라든지 당시 4대강 보건 관련해서 이화공영, 특수건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IMBC 탄핵 선고를 앞두고, 그러니까 내일 고점 찍고, 이거는 너무 명확합니다. 오늘 고점이거나 내일 그냥 고점 찍고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정책 쪽도 이제 주목을 하자. 저출산 정책으로 오늘 부각을 받은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금요일장 요 말씀도 좀 드려야겠는데, 이 키움이 이틀 연속으로 오류가 나가지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기존에 제가 보유를 하고 있었던 종목 딱 한 종목이 있었죠. 웹캐시라는 종목을 제가 보유를 하고 있었고, 갭에 그래도 다행히도 팔고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데 탄핵 선고 이후에도 막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이 불안해가지고요, 제대로 접수가 안 돼요. 잘못 접수가 되면 취소도 굉장히 느리게 되고 다른 종목들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자, 아무튼 웹캐시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고요. 킹김에 빠르게 매매한 종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보여드리면 대상홀딩스라는 종목을 몇 차례 매매를 했었습니다. 탄핵 선고 주문 파면 결정이 되고 나서 매매를 했던 거예요. 공략하고 챙기고 요 구간에서도 모아봤다가 요게 주도를 하질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리를 일정 구간에서 해주고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형지글로벌, 최근에 이재명 테마 가운데 대표적인 종목이었어요. 주도하고 있었던 종목이죠. 형지글로벌과 오리엔트 전공이 대표적인데, 형지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전혀 매매를 못했습니다. 전혀 매매를 못하고, 자,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할 때 공략을 해가지고 그래도 요 구간이 저점 대비해서 한 50% 올랐어요. 50% 올랐죠. 요 구간에서 이제 좀 매매를 했었다.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보여드리고, 월요일장도 참 걱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키움에서 지금 HTS 접속이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저녁 8시까지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요일 8시 이후에 영상을 찍고 올려도 되겠지만 미리 지금 10시가 되기 전에 이렇게 좀 찍고 있네요. 다시 이제 형지글로벌 요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탄핵에 대한 이벤트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는 어땠는지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일에는 주가가 크게 요동치고 주가 조정을 세게 받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재명뿐만 아니라 정치 테마주들 탄핵 선고 시간이 11시였잖아요. 11시. 그리고 주문 파면한다. 그게 11시 22분에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 수익이 나는 대로 최소 1시간 전에 그냥 좀 챙겨주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상한가를 갔더라도 시청이거나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급격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미리 예고해 드렸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했죠. 간단하게라도 좀 살펴볼게요. 요거는 이제 센스톡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런 식으로 주 1회 복귀 자료를 좀 드립니다. 이게 4월 4일 탄핵 선고 D-Day인 날 대표적인 종목들 비교를 해서 초 단위로도 비교를 해서 요거는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12에서 한 15, 16 요 정도 페이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 1회 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제 매일같이 당일에 어떤 특징주, 주도주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올려드리거든요. 장중에는 이렇게 교육방에도 멤버십 가입하시면 실시간으로 좀 코멘트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료가 저는 엄청난 자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주 1회 그냥 10페이지만 하더라도 한 달이면 40페이지예요. 대략 한 5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달만 하더라도 150페이지고요. 그냥 싹 다 그냥 암기해 버리시고 이 0605 화면을 통해서 매매 복귀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시고 하셔도 충분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매매했던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매매 복귀를 하고 본인 코멘트를 뭐 작성해 본다거나 복귀를 더 하시면 정말 큰 저는 자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자료는 멤버십 분들한테 드리겠지만 유튜브 영상으로 그래도 좀 간단하게 나도 좀 이 흐름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 11시 전에 시세가 나왔어요. 형제글로벌은 거래 정지였고요. 시가 9% 띄우고 장 초반에도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어떻게든 챙겼으면 참 좋았을 거고. 자, 그리고 탄핵 딱 시작 11시 직전에 한 5% 정도 올라간 다음에 급격한 롤러코스터, 자 28% 거의 뭐 30% 가까이 뺍니다. 그리고 그 주문 판결이 딱 나기 전까지 이 또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50% 상승을 하고요. 자, 주문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야 정말 확실해지는구나 하고 매수세가 붙었거든요. 하지만 정적에 들어갔던 종목도 또는 상승하다가 다 급락했어요. 다시 한번 30% 가까이. 요거 정적 이후에 다음 체결가가 마이너스 17%입니다. 뭐 그러면서 빠르게 또 이렇게 다시 올라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전일 종가와 시가 중심에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주가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마지막에 자 요것도 3분봉으로 보여드리면 결국에는 첫 번째 영상에서도 생명성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결국에 이것도 이 암흑기잖아요. 암흑기 기다리고 생명선을 돌파해주고 그러면서 다시 밀렸지만 재돌파, 그러면서 추가적인 슈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은 어쨌든 암흑기다. 기다리면 이런 자리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선 이재명 테마 쪽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일단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완벽하게 정리를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제대로 또 정리를 못했는데 그래도 얼추 정리를 한 거예요. 기존에 이재명 테마 강했던 종목들 좀 보여드리면 형제글로벌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 뭐 요 정도 5일선을 좀 살아있다거나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좀 체크를 해보겠지만, 자 앞서 형제글로벌 반등 얼만큼 나왔다라고 했어요? 저점 대비해서는 50%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후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산 INT 또는 에이텍만 보더라도 이 형제글로벌과 오리엔트 전공이 크게는 50%, 뭐 20% 이상 반등이 나왔을 때 에이텍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반등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일본 마감 상황도 좋지 못해요. 이런 종목들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요 정도 이렇게 좀 강했던 종목, 소프트 캠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을 했고 5일선 위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이재명 테마 쪽은 체크를 계속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명 테마 쪽에서는 요 정도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안철수,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그리고 정책 관련된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파면 결정 이후에. 자, 일단은 김문수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평화홀딩스 전 거래일날, 자 김문수 교육방에 요게 전날이네요. 4월 3일날 올려드렸던 교육방 코멘트입니다. 자, 윤 탄핵 시에 한동훈, 김문수 등 그러니까 다른 이재명뿐만 아니라 다른 쪽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동훈은 물론 금요일장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DTNC 오픈롤 이런 종목인데요. 제가 요 당시에는 부방과 대상홀딩스를 언급한 이유는 이것만 보더라도 차트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기존에는 암흑기였어요. DTNC 아로도 암흑기였습니다. 볼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부방이라든지, 부방은 기존에 최근에 이렇게 움직였어요. 부방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도 생명선 위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요 종목을 저는 우선해서 봤는데, 금요일장은 그 흐름이 이제 달랐기 때문에 강했던 종목들 그날의 주도주가 무엇인지 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그랬고, 김문수가 평화홀딩스 상한가 진입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실시간으로 제가 자 키움 전화도 안 돼요. 대체거래소가 문제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속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결론 22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3분에 이렇게 빠르게 전달을 해드렸고, 과거 박근혜 때와 마찬가지로 장중 시세는 좋지만 현재 결과 나오고 나서 또 하락적으로 변동성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재빨리 김문수 쪽, 오세훈 쪽, 홍준표 쪽 관련주, 그런데 한숨이 나옵니다. 주문 취소도 안 되고 주문 접수도 안 되고 아무튼 매끄럽게 됐으면 정말 많은 종목을 매매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언급드리고 빠르게 많은 정치 테마주들이, 정책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빠르게 볼게요. 자, 평화홀딩스는 직전에 이미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됐고요. 상한가 기록했고, 그 밖에 대형포장, 평화산업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홍준표 쪽에서는 경남스틸 빠르게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파면 주문 11시 22분 여기에요. 파면 주문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밟고 지킬 자리 지키고 슈팅이 이어졌어요. 평화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1분봉으로 보더라도 빠르게 좀 복귀를 해볼게요. 파면 주문 언제 나왔다? 22분이 요 캔들입니다. 이것도 변동성이 커요. 아마 10% 7% 빠졌을 겁니다. 10% 뺐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 분봉 상황에서도 지킬 자리 지키고, 즉 생명선을 지키고 정고점을 뚫어낸 종목은
급등했어요. 하지만 이재명 쪽 볼까요? 이재명 쪽 같은 경우에는 자, 주문 언제다? 22분 요 캔들입니다. 요 캔들이 나오고 나서 생명선 여기 있거든요. 관통당했어요. 밑에 출발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정말 이 생명선 암흑기, 생명선 아래에서만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저출산, 일자리 이런 종목들은 아마 다 복귀해 보시면 주문 결정이 나고 바로 급등하진 않았습니다. 바로 급등한 종목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정을 받고 결국에 터졌잖아요. 그 터질 수 있었던 거는 지킬 자리를 지키고 직전의 고점을 뚫어냈기 때문이에요. 이재명 쪽은 그렇지 못했고, 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리면서 자, 다시 맞아볼게요. 경남스틸, 휴맥스홀딩스 등등 세 종목이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한동훈, DTNCR로 오픈롤. 이제는 정치 테마 쪽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죠.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갑니다. 각 예상되는 후보자들의 말 한마디, 정책 관련해서 그런 것들 주목을 하셔야겠고, 또 대선 출마를 하느냐, 여기서 급등을 했지만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주가가 급등락 거칠 수 있겠죠. 본격적으로 지지율 같은 경우도 기사 속에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쪽에서는 써니전자, 그리고 오세훈 쪽에서는 진양화학, 그리고 유승민은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뭐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에르코스 같은 경우에도 요날 목요일장 올려드린 영상 때 저출산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어서 꿈비, 그 밖에 이제 이런 종목들, 일자리 관련해서는 원티들의 윌비스, 오픈노, 기본주택, 유일하게 상제건설은 기존의 이재명 테마로 이제 보면서 봤던 종목인데 유일하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말 강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성건설의 이재명 테마의 후발주의 모습이 더 짙어 보입니다. 그런 흐름이. NX는 볼 수 있겠죠. 5일선 살아있고 하니까. 그리고 개헌 관련해서도 움직였고요. 유라클은 요거를 정치 쪽으로도 연관을 좀 시켜야 되나 싶지만, 그래도 AI 관련해서도 정책 관련해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런 뉴스가 나온 부분도 있고요. 해서 그냥 같이 넣어놨어요. 상한가를 기록했고, 유라클도 정치 테마 쪽이 아니더라도 최근 시장이 암울하지만 레드불 시그널 뜨고 직전 고점은 소화하고 전날 상한가, 이번에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클라우드웍스까지 보여드리면서 또 최근에 제가 매매를 했던 레드불 뜨면서 저도 레드불을 활용해서 매매를 했었고, 금요일장까지도 이렇게 좀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그 밖에 INC 산불 관련해서도 최근에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발언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과 환경, 금강공업 등등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경협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빠르게 좀 짚어드리고요.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또 관세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지금 시장 흐름이 암울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지금 연이어서 또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예요? 관세이기 때문에 이 관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최근에 뭐 미트박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죠. 움직였던 모습이고,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뉴스가 붙으면서 움직였고요. 잉글 우드랩 같은 경우도 화장품 쪽,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 나왔던 종목입니다. 화장품 쪽에서도 최근 시장 암울하지만 생명선 암흑기에 접어들지 않고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잘 체크를 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콘텐츠 얘기도 나오고 제약바이오 쪽도 얘기도 나오고 있죠. 관세의 어떤 영향권에서 좀 벗어난 섹터 테마가 있다면 그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엔터 같은 경우도, 노머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영상으로 좀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요 종목만 본다면 누가 지금 시장 나스닥이 급락하고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라고 상상을 하겠어요. 시장 때문에 수익을 보고 손실을 보는 그런 기준으로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노머스는 지금 이러한 모습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제약바이오 쪽도 최근에 온코닉이라든지 펩트론, 펩트론 같은 경우도 제가 교육방에도 언급을 드렸어요. 교육방 때 실시간으로 뭐 시황 특징주들 말씀드리고, 또 기본 특강을 베이스로 하거든요. 세븐스톡 멤버십 교육방의 참여 조건은 제 기본 특강을 수강하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펩트론도 최근에 4월 1일 날 언급을 드렸어요. 왜? 시장 흐름은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자, 동방메디컬이라는 종목도 금요일장 동방메디컬을 좀 올려드리면서 마쳤거든요. 저는 이 종목을 사세요 마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사세요 마세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을 겁니다. 저도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막 뜨는 거 보게 되면 자극적인 썸네일 참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저점입니다, 이제는 사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목을 끌어요. 그런 게 이목을 잘 끌 수 있긴 합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고 뭐 하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험하다라고 봐요. 반반이죠. 정말 운 좋으면 그게 맞아서 또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고, 근데 사세요 마세요 그거는 좀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차트를 리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동방메디컬을 언급드린 이유는 뭐예요? 시장에 상승 하락에 상관없이 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동방메디컬이라는 종목도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기준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다음 주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방메디컬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레이저 옵텍, 동방메디컬, 미용 의료기기 쪽 공통점 이렇게 있는 종목이네요. 그 밖에 CMG 제약도 최근에 교육방에도 한번 짚어드렸고, 돌파 승명선 지키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크진 않습니다.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관세라든지 시장은 암울하지만 살아있는 종목들, 모멘텀이 있다거나, 틱톡 관련해서는 이것도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슈에 따라서 또 급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밖에도 많겠지만 이 정도 그냥 좀 보여드리고요. 첫 번째 영상 시장 지수 점검, 그리고 금요일장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함께 복기도 해보면서 종목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정치 테마 쪽, 그리고 정책주, 그리고 그 밖에 관세, 그리고 대표적으로 동방메디컬처럼 차트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준에 맞는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고요. 행복한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영상 잘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카운터어택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15일, 17일 2회에 걸쳐서 예정입니다. 온라인 수강 신청 접수 중이고요. 그 밖에 트레이딩 플러스라든지, 그리고 레드불 강의 같은 경우는 수강 신청하시면 바로 학습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